네, 1월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간이 갈수록 거의 기정사실처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관련 논의도 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오 계시죠,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원장. 어제 일단 그 위중증 환자 숫자를 위원장님이 상당히 강조를 하셨던데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방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게, 덜 돌아가시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 너무 많은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네, 근데 그럼요. 네. 쭉 잘 가다가 어제 그저께 사이에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그게 어느 그래서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요. 이제 예.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환자가 점점 느는 거에 비해서는 위중증 환자가 그리 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최근에 걸린 사람도 많고 치료제 처방률이 많이 올랐거든요. 셋 중에 하나는 약을 드시니까. 그리고 이제 계량 백신도 맞아서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거려니 하고 조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네. 어제 그저께 이제 증가하니까 이게 무슨 다른 변수가 생겼나 혹시 뭐 변이 때문에 그런가 등등 이제 염려가 되는 차에 아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아. 증가하니까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중증 환자가 이제 그러면 좀 며칠 더 보면서 더 증가하는지 그리고 네. 증가하는 이유가 이제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아직도 위중증으로 대부분 가는 60세 이상 그리고 이제 그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이 약 처방을 셋 중에 한 명을 받고 계세요. 낮은 건 아닙니다. 이제 연초에는 뭐 100명 중에 7명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게 더 올라야 돼요. 이것만 더 오르면 위중증 환자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아직 우려할 요소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런 네. 상황에서 지금 실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안 내리고 과거에 이제 한 10월 달쯤에 두 차례 심도 있게 회의를 한 다음에 실내 마스크 해제 문제는 당분간 묻어두자. 이번 겨울 유행에 대비해서 계량 백신하고 치료제 이런 것도 하자라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12월 초쯤에 이제 뭐 지자체에서 한 군데서 이제 우리는 자의적으로 마스크 벗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떠밀리듯이 이 대책을 강구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 중대본에서 아마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저는 이런 논의 자체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마땅치 않으세요? 예. 지금은 고위험군들한테 계량 백신 더 맞게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처방률 지금 35% 나와 있는 거 치료제 특효약.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거 100만 원짜리입니다. 오일 먹는데 이거 다 공짜로 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단 둘 중에 한 명은 꼭 드셔야죠. 이렇게 하면요. 이거 열심히 하면 중환자 안 생기고 사망자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스크 그냥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위원장님이 굳이 오지도 않은 봄을 자꾸 봄을 오른다고 재촉을 하는데 봄이 때가 돼야 봄이 오지 그냥 봄이 오겠습니까? 근데 위원장님 일전에 저희와 인터뷰에서 1월 말 해제 가능성을 그때 언급하셔서 상당히 뉴스가 많이 됐었거든요. 예, 그날 하고 많이 인용은 됐는데 그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그 정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계량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올라가면 고위험군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1,450만 명 중에 75% 정도가 1월 말이 되면 면역을 가지게 됩니다. 걸려서 가지든 계량 백신을 맞아서 가지든. 근데 백신을 덜 맞으면 안 가지게 되는, 못 가지는 거예요. 50%밖에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위험군 50%가 그러니까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데 감염에 그걸 우리가 다 그냥 풀고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실내 마스크를 2단계로 이제 해제하는데 일단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 대중교통수단 여기만 남기고 해제를 한 다음에 2단계는 아예 완전히 다 해제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도 위반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단계는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1단계 시행을 뭐 딱
시기를 못 박아놓고 음. 하겠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그런 거는 비과학적인 정책이죠. 그러면 하나만 지금 비과학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전까지 여쭤볼게요. 지금 정치권에서 오히려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뭐 정치인들이니까 다분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충분히 뭐 여론도 반영하고 개인의 생각도 반영했으니까 그건 뭐 그냥 그대로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저희가 이런 자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네. 위원들 중에 공무원 한 명도 없이 이렇게 가는 거는요. 예. 그냥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부한테 권고안을 내놓는 거거든요. 예, 그 권고안을 받고 안 받고는 정부가 하는 일이고요. 예. 저희는 가장 객관적인 정보안을 내겠고 그 객관적이라는 것은 근거,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경험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한 수치 이런 것들을 보고 가장 정확한 현실에 가장 맞는 공관을 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의 개인 생각이어도 좋고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도 좋은데 지금 만약에 권고를 한다면 그 내용은 너무 서둘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얘기로 정리하면 될까요? 전체적으로 서둘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런 기준, 이런 참고, 이런 지표들을 참고로 해서 네. 마스크 해제에 대한 그 논의를 결정을 하겠다. 논의를 앞으로 해야 되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지표는 내놓을 것입니다. 지표는.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는 23일에 저기 그 해제 발표하는 걸로 기정사실로 지금 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해제 발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면 해제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날짜가 설 전이 될지 설 후가 될지 3일짜리 될지는 그거는 아무도 특정해서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 해제 예고 발표가 있을 거다 이런 거였는데.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를 넘어서서 이 확진자 그 격리 의무 있잖아요. 네. 격리 의무 해제까지 거론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것도 당연히 저희 로드맵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벌써 7차 유행이 오기 전에 겨울 유행이 오기 전에 이제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중대본 회의에서 쭉 권고를 드렸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단계별로 좀 계속 낮춰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격리 의무도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거죠, 당연히. 그러면 그 확진이 되더라도 꼭 일주일 동안 격리될 필요가 없다. 그럼 출근해서 일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장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서 7일이 5일이 되고 없어지든 아니면 뭐 7일이 3일이 되고 없어지든 단계별로 해 나가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해제 개시 시점을 언제쯤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것은 아직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이게 마스크처럼 뭐 1월 말이네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점이 지금 설정되고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정치 방역입니다. 그렇죠. 예.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엄밀하게. 때가 오면요 그 전에도 되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까지 모든 사람이 계량 백신 다 맞거나 혹은 많이 걸려가지고 100% 면역이 있다고 제 계산대로 나오면. 지금 50%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험자가. 100%가 면역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논의 적극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주에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량 백신 언급하셨는데 저번 인터뷰에서도 개량 백신 접종의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별로 접종률이 높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60세 이상이요. 네. 오늘 발표는 또 따로 나겠지만 어제 부로는 27.4% 많이 올랐죠. 60세 이상에서?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은요 45.8%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접종률로 그러니까 쭉 가면은 조금은 좀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 계산에 의하면 감염 취약 시설은 60% 만족이 목표니까 45.8이면 거의 다 갔죠.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제일 문제인데요. 50%가 되면은 참 좋겠는데 27.4입니다. 지금 제일 좀 망설이는 분들이 60에서 69세입니다. 다행히 70세 이상은 한 35% 맞으셨어요.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이 60에서 69세가 이제 아직은 뭐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건강하시니까 좀 안 맞고 있는데요. 이분들 좀 맞으셔야 됩니다. 60세 이하는 어떻습니까? 60세 이하는 안 맞으셔도 됩니다. 안 맞아도 됩니까? 네. 걱정되시는 분만 맞으시고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알지 않습니까? 고혈압, 당뇨, 오래알은 60세 미만은 맞으시고요. 안 그런 분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안 쳐다봐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